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교수님과 저랑 대담한 거 인터뷰한 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현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이번에 20만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현안이나 이슈부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석 때 저희가 쉴 때는 미국 주식이 막 올라서 야 우리도 빨리 장 열어서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석이 끝나고 첫 번째 장 개장했을 때는 좀 올라서 예. 되게 좋아했더니 미국이 뭐 CPI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예.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타로 이렇게 맞고 있는데 교수님은 CPI가 뭐 보통은 8.1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평균 8.3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예상하셨습니까? 예, 제 모델에는 8.2%가 나왔어요. 8.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6.3% 아, 나왔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또 정확하게 예, 맞추시네요. 그랬는데요. 뭐 일단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뭐 예상보다 높게 네. 나왔다고 미국 주시장이 뭐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나스닥은 거의 5% 예, 가량 5%, 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거는 이전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주가는 제가 뭐 보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미국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75bp가 아니라 100bp를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0. 그러니까 50bp, 50bp 이렇게 총 3번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좀 올릴 거다. 왜 그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예. 그런 영향 때문에 막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도 좀 더 세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예. 뭐 물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가계 기업은 어느 정도 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9월 FMC에서 0.75 아니면 1% 포인트 네.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말씀한 것 두 번 FMC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올리기는 올릴 텐데요. 저는 제가 예상해 보면은 12월 소비자 물가가 한 6.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3%로 떨어집니다. 예, 금리라는 게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과연 미국이 이렇게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해도 될 것인가?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저는 미국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리를 세게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미국 경제 침체 정도가 깊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제가 예전에는 한 3.5% 정도가 맥스라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높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뭐 3.5, 뭐 3.75% 예. 이 정도면은 뭐 끝나지 않을까. 4%는 안 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해요. 4%는 좀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3분기에 약간 플러스 성장할 예. 텐데 4분기는 저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는데 만약 4% 이상 올려버리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나 그 의원들도 앞으로 좀 경기를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러는데 물가를 잡는다는 기준이 한 2%대 물가면 벌써 2%대 물가가 넘어간 지가 1년이 훌쩍 넘어가 있고 예, 예. 야 그러면 지금 8%대인 물가가 2% 내려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면 시장이 계속 안 좋고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렇게 향후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또 모델을 이렇게 돌리셨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이렇게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8월 기준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뭐 M2 통화량 이런 거 고려하면요, 뭐 S&P 500이 적정 주가 한 3,9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떨어질 때는 주가가 그거를 가소평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가가 10% 많게는 20% 정도 내년 1분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둔화 혹은 마이너스 성장, 특히 기업 수익이 저는 상당히
충격을 한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기업 수익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높다. 많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낮춰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후반 내년 1분기 가면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떨어지면서 그게 한번 충격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년 국제 수익률 뭐 3.4%좀 넘어섰습니다만은 저는 많이 올라봤자 4%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제 수익률, 미 명목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데 미 명목 성장률 잠재 수준 추정하면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까지 올라가면 적정 수준이다. 네,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뭐 그거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지금 시장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영향을 줄 게 경기일 것이다. 기업 수익일 것이다. 이쪽에서 한번 충격이 올 거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 2년하고 10년하고 금리 차는 역전이 네. 됐고 3개월하고는 아직도 조금의 갭이 남아 있는데 이미 뭐 그게 그 역전이 되든 안 되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흔히들 그 10년하고 2년 차이 가지고 네. 장당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러는데 10년하고 3개월 차이가 미국 경제를 더 잘 설명해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년은 한 3.4%, 3개월은 3.1%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올린다면은 3년짜리가 3개월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더 빨리 예상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이제 미국 그래도 뭐 미국은 뭐 기름도 나고 원래 자원도 많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환으로 해갖고 뭐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90원 좀 있으면 뭐 1,400원 지금 뭐 1,500원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를 때는 계속해서 주식이나 좀 모르지 환을 계속 그렇게 하던데 교수님은 한 해 지금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지나치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평가한 것보다 국제 결제은행 BSI에서 실질 실환율을 매월 발표하거든요. 아직 8월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 조만간 발표될 텐데 7월 거 보니까 미 달러 가치가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30% 가대평가된 거는요.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 성장이 없고 물가는 낮은 소위 고성장 저물가, 미국 경제가 신경제다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 극찬할 때 그때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가 40%나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 무렵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부분의 연구기관들, IMF 같은 데 전망하면요. 지금 우리는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유로 경쟁이 1.3%입니다. 내년 전망치. 1.3% 성장. 근데 미국은 1.0이에요. 일본은 1.7입니다. 일본이 더 높네요. 내년에는 일본이 미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지만 가장 빨리 내린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9개 IB들과 전망치 보니까요. 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거의 1%대고요. 특히 그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1.1%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경제 뭐 예측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 거는 노무라보다 더 낮아요. 아 진짜요? 얼마나 나오는가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와요? 올 4분기부터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 돌아서는데요. 여기다가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 심각한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그만큼 많이 풀고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근데 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반대편에 계시던 분의 논리가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돈 가치가 높아져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제가 이해를 하면 그때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더 올린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또 계속해서 더 강세가 되는 거 아닌가?
잘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지금의 달러 가치보다 뭐 진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가서 1,400원, 1,450원 이렇게 될 확률은 없나요? 저는 뭐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1,4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제가 저 환율이나 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면은 이런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가 더 네, 영향을 예. 미쳐요. 근데 미국 물가는 8%, 예, 지금 뭐 10년 국채 3.4%니까 거기는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5%거든요. 예. 예, 우리 소비자 물가 뭐 5.7%, 6% 안팎이죠.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 3.8%, 우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2%거든요. 실질 예. 우리가 훨씬 더 마이너스 폭이 적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유출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주시장은 많이 빠져나왔죠. 네. 예, 그런데 7, 8월 보니까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좀 빠져나가긴 예.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폭이 크지 않고요. 예, 저는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리고 우리 주가도 제가 사실 그동안 우리 주가가 고평가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 주식 비중을 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명목 GDP,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통화량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모든 변수에 비해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환율, 우리 코스피는 저는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어섰다. 많이 싸다라는. 예, 많이 싸졌다. 한도 싸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에서 외국인이 뭐 많이 팔지는 않으라고 보고 있고 일부는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싼 이유가 그 뭐 ESG 뭐 그 지배 구조 문제, 예. 그다음에 배당도 적게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뭐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거의 경기 민감주여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거의 이런 논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도 그렇고 환도 우리나라만 저평가돼 있는 게 달러가 강세니까 엔도 저평가돼 있고 뭐 나머지 위안화, 유로화 이렇게 해서 다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 옛날처럼 수출이 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나라들도 다 환이 다 싸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나아질 게 없다. 그래서 주식이 별로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은 아프게 보고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3,300 갈 때 4,000 이야기, 5,000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3,000 이야기 하면은 언제 3,000 가느냐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저평가돼 있고요. 근데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배당금이 예. 낮았다, 배당성이 낮았다.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도 문제가 있다. 예, 그다음에 남북 경제 리스크, 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지적했는데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예. 그다음에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네, 예. 그게 한시적으로 3년간 실시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 배당 성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우리가 배당성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나 평균 한 19% 됐거든요. 지금 30% 넘었고요. 네. 예, 그게 그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저는 배당성이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우리나라가 뭐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 그룹에 따라 따지면 평균 2% 정도 돼요. 예, 그런데 2%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기업들 배당금을 많이 주면 배당 2%밖에 안 되니까 예, 주로 그 대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 내부 거래는 철저히 막겠다. 그게 공정경제 지난 정부에서 추구하는 핵심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저는 많이 개선됐다. 예, 그러면서 재벌들이 이제 배당금을 많이 줬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저는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산업 경쟁력이 좀 낮아진 거는 사실이죠. 예, 잠재 성장을 계속 떨어지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 미국, EU 쪽으로 많이 됐는데 그쪽은 비중 계속 줄어들고요. 네. 그동안 중국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고 있고 최근 우리 수출 통계 보면은 아세안 지역의 네. 수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11%에서 올해 보니까 19%까지 늘어났어요. 저는 아세안이 계속 높은 성장을 네.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쪽으로 우리 수출은 계속 받기 때문에 주가 그런 거 고려하면 2,400 안팎 주가는 너무 너무 싸다. 싸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쌓는 건 맞는데 이제 언제 오르냐가 문제인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시점쯤이 되면 재평가, 뭐 전평가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코스피 3,300 넘으려면은 네. 한 2년은 기다려야 되죠. 아니 저는 뭐 2024년 되면요.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하면 3,30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주가 그때도 저평가될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저는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는 저는 지루한 박스권이라고 네.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는데 내년 1분기가 박스권 최하단일 것이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예,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되니까요. 예,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이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내년 1분기를 또 3월 달까지 놓고 보면 네. 11, 12, 1, 2, 5개월 동안이나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뭐 내려가지는 않고요. 요새 지금 뭐 2,400 안팎에서 예,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않습니까?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확 무너지리라 보고 있어요. 아까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예, 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지금 3분기 기업 실적들 뭐 서서히 지금 예비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4분기는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이다. 그게 내년 1분기 한번 충격이 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충격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지금 2,400인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저는 뭐 2,200까지 그 2,200은 제가 지금 부르는 수치가 아니라요. 네. 작년 3,300 갈 때 네, 맞습니다. 뭐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00 정도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 처음에 났을 때는 일시적이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 4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주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사실 영향이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원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평균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67달러였어요. 근데 최근 뭐 올해 들어서 110달러까지 도입 단가 넘었으니까 한 40달러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억 배를 도입하니까 유가가 40달러 올랐으니까 우리가 원유만 400억 달러를 더 부담한 거죠. 그렇게 무역 수지는 적지 않았는데요. 저는 원자재 가격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가는 내년에는 그 70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많이 축소될 수가 있죠. 제가 얼핏 보니까 그 테슬라의 주주 보면 머스크가 1등이고 2등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와갖고 이야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미국 주식은 좀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주식 덜하면 어디로 갈까? 중국도 다 별로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중국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저는 기억을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앞으로 10년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은 사실 미국 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9년까지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0.8% 정도. 중국 상하이 종합평가시는 월 평균 1.1%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국 주가는 2005년 무렵에 뭐 급등했다 급락 한 번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2000년부터 2009년은 우리나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쪽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는 일본도 겁니까? 포함되죠. 여기서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통화가 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엔이 지금 뭐 아까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 7월 말 기준으로 42% 정도 저평가됐어요. 근데 엔이 지금 144 네. 뭐 이 정도 되는데요. 2011년에 엔 달러 환율이 77엔이었어요. 거의 지금 배 차이 난다 맞죠? 그렇죠. 지금 배가 엔화 가치가 그렇게 네.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때 77엔까지 갔다는 거는 다시 거기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N으로 환전을 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양쪽을 다 먹으려 그러면 너무 욕심인가요? 저는 뭐 엔화 자산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주식이든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기 네. 때문에 뭐 일부 전문가들은 저는 뭐 일본 리츠 상품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요. 네. 뭐 그런 상품 엔화 표시 상품은 지금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본을 여쭤봤냐 하면 아시아라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 경제 침체에 빠지면요 인하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거 적극적으로 ETF 주가지수로 구성된 네. 우량주로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사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